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은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무인기 사건이 6월 9일 날 알려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성주 사드 사진이 10장 이상 이렇게 이제 찍혀진 것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금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면 최소한 준전시 상태가 발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남침 땅굴을 찾는 우리 낭굴사가 30년 동안 후전선 4km 이상 남침 땅굴이 있다, 이 진실을 30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인들이 땅굴이 지식 없는 사람에게 붕 뚫린 땅굴이 나와야 된다, 라운딩이 갖추어진 대표적인 땅굴은 2000년도에 경기도 연천 땅굴과 2014년 경기도 양주 강사동 양주 땅굴입니다. 그리고 많은 땅굴 징후와 관련해서 어떤 녹취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를 됐지만 믿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입니다. 결국 지하도 완전히 뚫려버리고 공중도 완전히 뚫려버린 그런 대한민국의 안보 현주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관심에서 자꾸 벗어난다면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월명에게 공산화가 되었던 그 역사가 대한민국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역사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8일인가 30일인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도 생명줄처럼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가야지, 한미 동맹에서 뭔가 이렇게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미군 이사단의 창설 100주년에 우리 가수들이 어떤 소위 진보 세력들, 좌파 세력의 어떤 댓글이 무서워가지고 노래조차도 못하고 취소하는 그 모습은요,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엄청난 균일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대응과 경제적 대응을 분리하겠다는 이 논리는요, 대한민국을 월남 공산화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김정은 공산정권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10원짜리 한 푼이라도 이제 북한에 주면 안 됩니다. 이제 미국, 일본, 한국, 한반도 삼각 안보 동맹으로 이 위기의 대한민국 안보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발언한 이분을 국방장관으로 내정했던 그 자체는 이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그분에 대해서는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난세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국방장관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낭굴사가 지금까지 많은 땅굴 유튜브 영상을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특별히 양주 땅굴에 대한 이 실체를 좀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이 한번 보시고, 정말 이 지하도 뻥 뚫려 있고 하늘도 뻥 뚫려 있는 이 역사 속에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만이 이 대한민국 자유주권이 유지가 되고, 또 여기서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 꿈도 펼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지, 안보가 무너져서 많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김정은의 공산정권에 이 나라가 자유가 강탈되어진다면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참혹이죠. 이런 참혹의 멸망의 역사가 오지 않도록
우리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좀 더 낭굴사의 남침 땅굴 진실과 이번에 무인기 사건을 통해서 공중에 뚫렸던 이 국가 안보의 이 허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첫 번째 안보가 국시화되는 그런 문재인 정권, 한미 동맹이 생명줄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보 여론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요거는 일단은 폐지 모으기 위해서 좋은 박스는 박스를 좀 만들어 놔야 너저분한 그 폐지거는 여기에 담아 놓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는 이 폐지 주면 마음이 좀 정리가 되어집니다. 요거는 옷을 좀 모았습니다. 옷을. 모아서는 가방이죠. 그거 정지 눌러 그러나. 그 7일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현장을 지킵니다. 주일 날은 제가 심호하는 매송영락교에 또 목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일 날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건 교수님이 그 양주 땅굴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하 22m에 내려가서 JTBC와 여러 모양에 대한 취재를 한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현장 본부장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현장에 또 선 이유가
그 이수근 교수님이 지질학자인데 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주 땅굴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해서 국방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땅굴의 진실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앞장서서 호소해 주시기를 남굴사 대표가 오늘 양주 땅굴 현장에 꼭 필히 보여줘야 할 부분, 그리고 이 영상을 이수근 교수님이 보신다면 저는 직접 이 땅굴 현장에서 수작업을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한 그런 산증인으로 또 우리 이수근 교수님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은 하강암에 오랜 세월 동안 풍화가 된 평범한 지역이 아니고 전형적인 마삼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한결같이 강한 마삼 지역이라고 동일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이 지역에 이제 수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단계, 정확하게 한 19m 지점에서 사실상 땅굴 천장이 열렸습니다. 그 땅굴 천장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마삼 가루만 깨어져 나왔지 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전시한 이 돌들이 일명 땅굴 현장의 역대책에 사용되는 우리가 말하는 편석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대한 특징을 보면 기계에 의해서 다 연마가 되어진 거예요. 연마가. 이 돌이 땅굴 천장 19m에서부터 밑바닥 22m에 집중적으로 이 돌이 나왔고,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굴 좌우 벽에 이 편석들이 대묘기 때 사용했던 지지대 역할로 지금 벽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19m까지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돌 하나 나오지 않았고, 이건 다 기계에 의해서 연마가 되어졌는데,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한번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빼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연마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역대책의 대묘기에 쓰기 위해서 얘들이 인위적으로 그 공간을 대묘격에서 맞추기 위해서 기계에 의해서 연마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밑에 현장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이수근 교수님이 지질학자 교수인지 몰라도 이러한 편색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공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석보다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파석이죠. 이게 시커먼 발파석입니다. 이것도 19m 전후 지점까지는 이런 돌이 전혀 나오진 않았습니다. 땅굴 천장이 깨어져 나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파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흔적을 찾다 보니까 대묘기 했던 쪽에서 이런 기계에 연마되어진 이런 편석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이 편석,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렇게 맞추는 부분. 왜 이렇게 되냐면 얘들이 대묘기 하기 위해서 이게 돌을 가지고 지지대를 쓰기 때문에 기계에 의해서 맞추기 위해서 표마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보세요. 이게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삼암입니다. 마삼. 이 양주 땅굴 현장의 전형적인 마삼이에요. 마삼 재질하고 이 돌 재질하고 근본적으로 틀리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부에게 왜 지하 30m 전면 절개를 지금까지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굴사 대표가 말하는 전면 절개를 해보면 남굴사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그 국방부에서 고용한 김영웅 씨라는 그 지질학자, 뭐 그런 전문 박사나 또 이수근 교수의 그런 논리가 맞는지 30m 절개해보면 그 진실의 결과가 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보세요. 이 마삼 재질하고 이 재질하고는 전면적으로 틀리죠. 그리고 이거는 자연이 될 수가 없어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러한 식으로 붙여서 지지대 역할로 지금도 벽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김영웅 씨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수근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단지 그 밑에 우리가 역대책에 사용했던 그 접착제 선물하고 대묘역에 사용했던 그런 마삼 가루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홈이나 이런 그 자구를 가지고 빠루를 가지고 끌어내는 그 모습만 가가지고 이거 뭐 오랜 하강암이 풍화된 현상이다, 이 부분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을 재현을 한 바로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이 재현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쉽게 좀 양주 땅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재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색깔을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검은색으로 우리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게 전선을 넣는 작은 피복통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구입을 해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요 빨간색은 여기서부터 요 빨간 오른쪽이나 왼쪽이 빨간은 이 땅굴 지금 이제 지나간 하나의 그 노선, 또 땅굴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노선이고, 어떻게 보면 이 빨간색 이 외벽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마삼이죠. 마삼이고, 요것을 이제 역대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위 산화실리콘이고, 이 검은 것은 우리가 편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질 중간에 산화실리콘 그리고 이 편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굴의 오른쪽이죠. 4, 5m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꺾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땅굴 현장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왼쪽까지 쫙 밑으로까지 쫙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딱 밑에 가면 현장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을 파도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편서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밑에 우리가 파도 산화실리콘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공개한 것이 땅굴 천장이 19m고 밑바닥이 22m인데 봉갱도가 30m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2m에서 한 5m 정도 2달 보름 동안 봉갱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3명이 2달 보름 동안 했어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이 19m 쪽에 저런 편석들이 대멸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대멸을 했기 때문에 북쪽 방향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에 의해서 스스로 떨어져서 이 작업자들에게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3번 다쳤고, 우리 본부장도 다쳐서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고, 또 우리 이창훈 단장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턴을 출구형 땅굴을 먼저 공개하고 민간군 TF를 구성해서 봉경도를 공격하자, 그 수정을 해서 10월 30일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m 밑에서 우리가 5m 이상의 이 생지를 까봤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 속에서 저런 편석이 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서는 산화실리콘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30m 전면 절개를 해보면 이게 인공적인 북한의 대멸기 출구형 땅굴 발각이 돼서 대멸기 한지 아니 한지 30m 절개를 해보면 거의 다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이 마삼 지역에서 우리가 정확물로, 국방부의 정확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런 편석과 발파석은, 또 산화실리콘은 지금 대멸기의 한 현적만 나타나지 그 밑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19m 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이수근 교수님이나 또 국방부 쪽에서 대변하고 있는 김영웅 우리 박사님은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서 30m의 전면 절개를, 남굴사 대표가 주장하는 30m 전면 절개를 하루속히 강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것은 이제 땅굴의 천장이죠. 천정을 표시를 한 거죠. 천정을 위에 천정을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빨간도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빨간 거 위에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형의 생질이죠. 생질이죠. 그래서 이제 이수근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집안이 약해져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마삼이 얼마나 강하냐면 저희들이 우물 공포를 하기 위해서 이 녹강을 5개를 묻었습니다. 이 녹강 하나가 무게가 4톤이에요. 그럼 5개면은 20톤입니다. 20톤이 지금 지상에서 밑에까지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누르고 있어도 지금 아무런 얼음 없이
현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생질인 마삼은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뭐 지질학 쪽에서 좀 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마삼 상당히 강합니다. 단지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물을 먹게 되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질 자체는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19m와 22m의 그 폭, 얘들 인위적으로 대매개한 부분은 항상 물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나 그 밑에의 생질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뭐 붕괴 위험 이 자체는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일을 해봤다고 하는 거 아니라 상당히 안전도가 아직도 이 땅굴 현장에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대멸기였던 19m나 22m 쪽은 인위적으로 얘들 대멸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받치고 있는 생질은 상당히 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제 국방부가 남양주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결론은 민간 단체에서 주장하는 땅굴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남양주와 또 양주, 그런데 지금 22m의 그 땅굴이 북한의 역대측의 이 45도 각도가 발견된 이 땅굴 현장에서 시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지점, 여기서 이제 도로변을 거쳐서 도로변에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소위 이 구멍이 좀 150mm, 이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아는 그런 캐싱 중에 150mm를 그 주변에서 캐싱 작업을, 시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현장에 최종 5월 19일 절개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150mm 시추 작업, 캐싱 작업을 우리가 이 주변에 약 50개 이상을 이미 시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탐지 가장인 박규철 대령께서 여러 번 이 현장에 찾아와서 이번에 국방부가 시추 탐사에 협조해달라, 동참해달라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낭굴사 대표로서는 시추 탐사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양주에 지하 22m의 출구형 땅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추도 50분 이상 했기 때문에 전면 절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표상에서 30m 전면 절개를 제가 탐지 과장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박규철 그 탐지 과장은 우리 낭굴사의 공식적인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묵살을 하고 이 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국방부 자기들끼리 양주에서는 시추 캐싱 물리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남양주는 우리 예비역 소장인 우리 한성주 우리 장군님이 참관을 했고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의 발표 보면 양주, 남양주
민간단체에서 주장하는 땅굴 없다고 어제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낭불사 대표로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방부냐. 양주의 지하 22m의 뻥 뚫린 이 북쪽 방향. 이거 보세요. 뻥 뚫린 이 북쪽 방향. 자, 이 북쪽 방향을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북쪽 방향, 이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제 이래 옵니다. 자, 이 방향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북쪽에서는 한 4, 5m 정도 지금 뚫려 있습니다. 자, 뚫려 있어요. 자, 국방부는 10월 30일 날, 이 현장에 내려오지도 않고 언론에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농지 개발굴이다. 그리고 자연 신골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이 바로 이 지금 지하 22m의 양주 땅굴 현장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왜 농지 개발굴이냐? 그리고 국방부가 왜 이게 자연 신골이냐? 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어제 조보건 본부장의 발표를 보면 산화실리콘, 이게 이제 산화실리콘입니다. 이게. 자, 이 산화실리콘이에요. 이게 지금 돌과 돌 사이 이게 역대책으로 이게 지금 사용한 산화실리콘입니다. 그분 거기서 이제 관통을 해가지고 이런 땅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 보니까 여기 뭐 마사토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떤 봉으로 이렇게 해서 긁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춘석이라는 거 말씀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여기 뭐 산화 실리콘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기 화강 편맘이 중간에 협재돼 있고 약 1 내지 뭐 5cm 정도의 필름 상태로 칼사이트층, 소위 그러니까 석회암층이 들어가 있는 데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뒤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죠? 자, 있죠? 이게 산화실리콘이에요, 이게. 이 산화실리콘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준 것은 11월 17일 날 육군 탐지과장 박규철 대통령에게 줬어요. 그날 우리 한성주 예비소장도 이 동일하게 내려와서 동일하게 띄줬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접착 성분이 아니다. 그래서 양주 땅굴 아니다. 지금 22m 뻥 뚫린 지금 땅굴이 나와 있는데 아니다. 어저께 그렇게 조보건 본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자, 그러면 조보건 본부장은 왜 이 편석에 대해서 왜 답을 못 해줍니까? 이 편석. 자, 이 보세요. 이 상당히 이 위에 편석은 큽니다, 이게. 한 이 정도면 한 7cm 가까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 편석. 자, 이 편석을 보세요, 지금. 자, 편석. 자, 이 상태 편석 보세요, 여기. 자, 편석 보세요. 자, 이 편석. 지금 이제 떨어지기 위험한 환경이 있어요. 자, 이 편석 위에 이 지역에 마삼을 갖고 접착 성분을 가지고 일명 대멸기 할 때에 소트를 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로 밑에, 편석 바로 밑에도 바로 이 보세요. 이게 마삼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그 밑에 금방 떼줬던 산화실리콘이 지금 묻어 있는 게 아십니까? 보세요, 이거. 여기 묻어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자, 여기 지금 그 마삼 가지고 이게 접착 성분들이 이렇게 대멸기 한 흔적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cm 정도 될까요? 봅시다. 한 40cm. 자, 이 편석에서 여기까지 한 40cm 되는 이 편석이 작은 것도 여기 둘러쳐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다 이 편석이에요, 이게. 편석. 자, 둘러쳐 있고,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이 공간하고 좁아지죠. 보세요. 여기 공간은 상당히 한 50cm 되면서 이 공간이 여기에서는 이 위에 있는 큰 편석하고 아래에 있는 편석하고 한 15cm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15cm밖에. 이게 밑에서는 커져요. 커져요. 이거는 전형적인 북한의 밑으로 내려오면서 편석과 편석의 그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좁아지고 위에 좁아서 저 위에는 좁죠. 네. 좁은 데서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커지는 겁니다. 아, 밑으로는 이제 더 벌어진다. 이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 이게 그걸 무엇을 말하는까? 이게 왜냐면 땅굴을 대매하기 하기 위해서 대매하기 하기 위한 이거는 인공적인 이런 모습이 이 편석을 통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내려오면 올수록 커진다는 것은 이건 인공적으로 대매하기 한 그런 그런 흔적이 되는 거죠, 이게. 아,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러죠. 예, 그 동궁 안에서 얘들이 역대측 할 때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쪽 방향으로 내려갈 때에는 네, 상당히 격차가 크네요. 예, 커지죠. 여기 편석에서 예, 거기서 편석이고, 밑에 편석하고, 예. 적어도 지금 한 1m 이상은 1m 이상 되죠. 예. 저 남쪽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마찬가지죠. 훨씬 더 예, 더 커지고.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위에 편석과 아래 편석 상상부 쪽은 예, 저 좁아지고, 저 위에 보세요. 한 40cm 정도. 이 30cm에서 끝에는 약 15cm 정도. 여기 보세요. 예. 올라가면 갈수록 그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좀 좁아진 상황을 예,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인공 땅굴이다. 그 북한에서 땅굴을 10년을 팠던 현모모라는 분하고 또 북한에서 지질학자로 한 12년 동안 활동했던 서모 교수가 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공입니다. 자연이 아니고 인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조보건 본부장이 편석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어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낭굴사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했던 경기 가학기술진흥원 한국나루기술원에서 이 산화실리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 접착성분 그리고 세멘트 쪽에 덕결제로 이게 공식적인 그 검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10월 30일 기자회견 때 우리가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어제 기자회견 자체는 국민들에게 니들 땅굴 이야기하면 법적 처벌하겠다는 어떻게 말하면 국방부의 공포 정치와 똑같습니다. 지금 전 지역에서 땅굴 징후가 지금 제보가 돼가고 있는데 땅굴 없다. 땅굴 이야기하면 강력한 허위 사실로 법적 처벌하겠다. 그러면 조범 본부장이 현장에 들어와서 이 편석에 대한 이 구조적인 이 모습 밑에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위에는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이 부분 이게 과연 자연적인 현상이냐 이건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시각을 갖고 이야기하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왜? 공간을 대묘하게 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밑에는 커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머리에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지하 22m인데 22m에 만약에 자연 싱크홀은 마산에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마산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봤는데 이게 농지개발굴, 이게 어림없는 거짓말이다. 이런 부분들이 엄연히 이게 굴 높이가 여기서 지금 한 5m 정도 됩니다. 그 끝이. 이러한 굴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산화실리콘 이거 분석해보니까 국방부가 어디서 분석한지 모르지만 아니다. 여기도 보세요. 편서. 이게 산화실리콘 어김없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아니다. 양주 땅굴 아니다. 그리고 양주 땅굴 현장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지들끼리 우리 낭굴사는 처음부터 거절을 했습니다. 30m 전면 절개가 지금도 변함없는 낭굴사의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지들끼리 작업해놓고 일방적으로 땅굴 아니라고 발표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보면 간격이 더 좁아지잖아요. 자, 편석하고 이 간격하고 또 좁아지는 거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전형적으로 여기. 자, 여기하고 여기 밑에 편석이죠. 이 편석이죠. 이 공간이 이거 남쪽 방향이거든요. 저 남쪽 방향을 대보기 위해서는 여기는 좁아지면서 지금 커지는 거야. 그죠? 그 남쪽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남쪽 방향이 시작이죠. 자, 여기서 좁아지고 가면 갈수록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남쪽 방향은. 그죠? 예. 커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북쪽 방향 저 위에서는 좁아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편성은 지금 한 군데를 합쳐졌는데 여기서 갈려지는 거죠. 이게 남쪽 방향을 대묘하게 하기 위한 시발점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서 있는 이 부분은 땅굴의 중심부 강통된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북쪽 방향도 대묘기를 해야 되고 남쪽 방향도 대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여기서부터 또 커지는 거죠. 그 밑으로 가보세요. 이의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남쪽 방향이 그죠?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과연 자연 현상이냐, 인공 현상이냐, 이게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봐도 이게 인공 현상의 모습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지금 양주 지하 22m에 나타나 있는 이 편석, 좌우 예벽으로 뺑 둘러쳐 있는 편석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조복은 본부장이 그 답변 안 했습니다. 이것이 좀 깨어있는 학자들이 보면 인공이구나, 자연 상태는 아니구나, 인공이구나. 즉 이 전체가 이렇게 둘러쳐 있지 않습니까? 응?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 마사토 지역에서 이렇게 편석이 자연적으로 또 산화실리콘이 자연적으로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네. 지금 우리 그 남물사 대표님께서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주장은 허위 주장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봉계행도가 30m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22m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계행도를 찾기 위해서 약 27m까지 저희들이 한 2달 보름 동안 우리가 이 밑에 경도를 찾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속에서 이런 편석 돌 조각 하나 나옵니다. 이기는 것 이기고야
때 사용되는 우리가 말하는 편석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대한 특징을 보면 기계에 의해서 다 연마가 되어진 거예요. 연마가. 이 돌이 땅굴 전장 19m에서부터 밑바닥 22m에 집중적으로 이 돌이 나왔고,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굴 좌우 벽에 이 편석들이 대묘기 때 사용했던 지지대 역할로 지금 벽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19m까지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돌 하나 나오지 않았고, 이건 다 기계에 의해서 연마가 되어졌는데,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한번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빼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연마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역대책의 대묘기에 쓰기 위해서 얘들이 인위적으로 그 공간을 대묘격에서 맞추기 위해서 기계에 의해서 연마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밑에 현장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이수건 교수님이 지질학자 교수인지 몰라도 이러한 편색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공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석보다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발파석이죠. 이게 시커먼 발파석입니다. 이것도 19m 전후 지점까지는 이런 돌이 전혀 나오진 않았습니다. 땅굴 천장이 깨어져 나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파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흔적을 찾다 보니까 대묘기 했던 쪽에서 이런 기계에 연마되어진 이런 편석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이 편석,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렇게 맞추는 부분. 왜 이렇게 되냐면 얘들이 대묘기 하기 위해서 이게 돌을 가지고 지지대를 쓰기 때문에 기계에서 맞추기 위해서 폄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보세요. 이게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사암입니다. 마사암. 이 양주 땅굴 현장의 전형적인 마사암이에요. 마사암 재질하고 이 돌 재질하고 근본적으로 틀리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부에게 왜 지하 30m 전면 절개를 지금까지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낭굴사 대표가 말하는 전면 절개를 해보면 낭굴사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그 국방부에서 고용한 김영웅 씨라는 그 지질학자, 뭐 그런 전문 박사나 또 이수건 교수의 그런 논리가 맞는지 30m 절개해보면 그 진실의 결과가 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보세요. 이 마삼 재질하고 이 재질하고는 전면적으로 틀리죠. 그리고 이거는 자연이 될 수가 없어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러한 식으로 붙여서 지지대 역할로 지금도 벽에 마음이 심란할 때는 이 페이지 주면 마음이 좀 정리가 되어집니다. 요거는 옷을 좀 모았습니다. 옷을. 모아서는 가방이죠. 그거 정지 눌러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그 소위 진보 세력들, 좌파 세력의 어떤 그 댓글이 무서워가지고 노래조차도 못하고 취소하는 그 모습은요,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엄청난 균일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그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대응과 경제적 대응을 분리하겠다는 이 논리는요, 대한민국을 월남 공산화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김정은 공산정권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10원짜리 한 푼이라도 이제 북한에 주면 안 됩니다. 이제 미국, 일본, 한국, 한반도 삼각 안보 동맹으로 이 위기의 대한민국 안보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발언한 이분을 국방장관으로 내정했던 그 자체는 이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그분에 대해서는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난세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국방장관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낭굴사가 지금까지 많은 그 땅굴 유튜브 영상을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특별히 그 양주 땅굴에 대한 이 실체를 좀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이 한번 보시고, 정말 이 지하도 뻥 뚫려 있고 하늘도 뻥 뚫려 있는 이 역사 속에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만이 이 대한민국 자유주권이 유지가 되고, 또 여기서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 꿈도 펼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지. 안보가 무너져서 많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김정은의 공산정권에 이 나라가 자유가 강탈되어진다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참혹이지요. 이런 참혹의 멸망의 역사가 오지 않도록 우리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좀 더 낭굴사의 남침 땅굴 진실과 이번에 무인기 사건을 통해서 공중에 뚫렸던 이 국가 안보의 이 허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첫 번째 안보가 국시가 되는 그런 문재인 정권, 한미 동맹이 생명줄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보 여론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요거는 일단은 폐지 모으기 위해서 좋은 박스는 박스를 좀 만들어놔야 너저분한 그 폐지들은 여기에 담아놓습니다. 그 7일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현장을 지킵니다. 주일 날은 제가 심호하는 매송영락교에 또 목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일 날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건 교수님이 그 양주 땅굴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하 22m에 내려가서 JTBC와 여러 모양에 대한 취재를 한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현장 본부장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현장에 또 선 이유가 그 이수근 교수님이 지질학자인데 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주 땅굴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해서 국방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땅굴의 진실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앞장서서 호소해 주시기를 낭굴사 대표가 오늘 양주 땅굴 현장에 꼭 필히 보여줘야 할 부분, 그리고 이 영상을 이수건 교수님이 보신다면 저는 직접 이 땅굴 현장에서 수작업을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한 그런 산증인으로, 또 우리 이수건 교수님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은 하강암의
오랜 세월 동안 풍화가 된 평범한 지역이 아니고 전형적인 마삼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한결같이 강한 마삼 지역이라고 동일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이 지역에 이제 수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단계, 정확하게 한 19m 지점에서 사실상 땅굴 천장이 열렸습니다. 그 땅굴 천장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마삼 가루만 깨어져 나왔지 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전시한 이 돌들이 일명 땅굴 현장의 역대책의 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은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유인기 사건이 6월 9일 날 알려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성주 사더 사진이 10장 이상 이렇게 이제 찍혀진 것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지금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면 최소한 준전시 상태가 발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또 정치인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남침 땅굴을 찾는 우리 낭굴사가 30년 동안 후전선 4km 이상 남침 땅굴이 있다. 이 진실을 30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인들이 땅굴이 지식 없는 사람에게 붕 뚫린 땅굴이 나와야 된다. 나원딩이 갖추어진 대표적인 땅굴은 2000년도에 경기도 연천 땅굴과 2014년 경기도 양주 강사동 양주 땅굴입니다. 그리고 많은 땅굴 징후와 관련해서 어떤 녹취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를 됐지만 믿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입니다. 결국 지하도 완전히 뚫려버리고 공중도 완전히 뚫려버린 그런 대한민국의 안보 현주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관심에서 자꾸 벗어난다면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월명에게 공산화가 되었던 그 역사가 대한민국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역사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8일인가 30일인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도 생명줄처럼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가야지 한미 동맹에서 뭔가 이렇게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미군 이사단의 창설 100주년에 우리 가수